안녕하십니까. 수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임경숙 교수입니다. 현재 대한영양사협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축산물 바르게 알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물의 섭취 현황을 우선 살펴보고요. 우리 축산물 섭취의 필요성과 우수성, 그리고 바르고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축산물 섭취 현황입니다.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 추이를 살펴보면요. 1980년대에 비해서 35년이 지난 지금 거의 4배가량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육류 섭취량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요. 아직 주요 나라와 연간 1인당 육류 소비량 추이를 비교해 보면요. OECD 국가에 비해서 약 80% 수준으로 섭취하고 있고요. 미국에 비해서는 한 60% 정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직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연령별로 육류 섭취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 있어서 권장 섭취량보다 현재 섭취하고 있는 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 계층에 있어서 육류 섭취의 경우에는 육류 권장 섭취량에 비해서 평균 섭취량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다음은 우리 축산물 섭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물은 굉장히 다양한 필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필수 영양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어린이 청소년의 성장 발달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영양소는 단백질인데요. 이 축산물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굉장히 우수한 단백질 근원입니다. 이 단백질의 경우에는 우리 몸의 체조직의 구성 성분으로 쓰이는데요. 뼈라든지 근육, 장기의 필수 성분이고요. 또 효소나 호르몬과 같은 조절 물질도 만들어주고요. 면역 물질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축산물에는 다양한 비타민이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B1, B2의 경우에는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고요. 특히 이 육류에만 독특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B12의 경우에는 부족하게 되면 빈혈이 생기거나 또는 신경계통의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영양 성분입니다. 또한 이 철분이라든지 아연 등의 무기질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철분의 경우에는 우리 몸에 헤모글로빈이라는 산소를 운반하는 물질을 만드는 그런 무기질로서 빈혈을 예방해주고요. 아연의 경우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면서 부족하게 되면 어린이들의 성장이 지연된다든가 특히 성적 성숙을 지연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영양 성분이 풍부한 축산물을 어린이와 청소년이 먹게 되면 근육이라든지 체조직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성인의 경우에는 피로 해소 그리고 신체 활력 증진에 매우 좋습니다. 우리 축산물에는 다양한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중에서 메티온이라든지 트립토판, 레신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 기능을 보호하고요. 피로 해소를 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 B1이라든지 B2, 니아신과 같은 이런 비타민들은 에너지 대사, 단백질 대사 같은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필수 비타민입니다. 따라서 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신체에 활력을 주게 됩니다. 임신 수유부의 경우에도 꼭 필요한데요. 임신 수유부의 경우에는 빈혈 예방이라든지 건강한 출산을 도와주게 됩니다. 임신 수유부의 경우에는 특히 임산부의 경우에는 태아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혈액이 필요하죠. 또 출산 시의 경우에는 출혈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혈액을 만드는 필수 영양 성분인 철분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철분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빈혈이 생기면서 태아 발육이 잘 안 되거나 또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도 빈혈이 되거나 특히 산모의 경우에는 어지럼증이라든지 급 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육류의 경우에는 철분이 체내에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빈혈 예방을 위해서도 이 육류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철분 섭취 현황을 살펴보면요. 2010년도에서 2012년도 우리나라 국민 건강 영양조사 결과를 일부 분석한 결과 철분의 주된 근원 식품군이 채소하고 곡류군으로 나타났어요. 이 채소와 곡류군의 경우에는 생체 이용률이 굉장히 낮은 비햄철이라는 이런 철분 형태도 들어있기 때문에 흡수율이 낮은 형태입니다. 또한 정상군과 빈혈이 있는 군을 비교한 결과 이 빈혈이 있는 군에서 하루에 필요한 그 육류 섭취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그런 만큼 육류를 제대로 섭취하는 것이 정상적인 혈액의 이 헤모글로빈 수치를 높일 수가 있고 빈혈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요. 특히 이 동물성 식품이 그 철분 흡수율이 굉장히 높은 것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동물성 식품에는 철분이 햄형이라는 형태로 들어있어서 평균적인 흡수율이 25%에서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철분의 경우에는 비햄철의 형태로 있어서 5%에서 많아야 17%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의 약 4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낮은 그런 흡수율을 보이게 되죠. 이 식물성 식품이 철분 흡수가 낮은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피틴산이라든지 옥살산, 주석산과 같은 유기산이 들어있고요. 식이섬유라든지 탄닌, 또 식품 첨가 물질들이 이 철분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께도 우리 축산물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만성질환 한두 가지 있으시고요. 또 근육량은 많이 감소된 상태고요. 소화기관이 좀 노화되다 보니까 단백질이라든지 비타민과 같은 필수 영양 성분의 소화 흡수율이 또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체력도 저하되고 이것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여러 가지 면역력 떨어져서 잦은 그런 질병에 시달리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때는 동물성 식품을 잘 섭취하셔서 단백질이라든지 비타민을 잘 섭취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축산물을 섭취하게 되면요. 첫 번째로는 면역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을 잘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티오닌이라든지 트립토판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우리 축산물에는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런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심혈관계 질환 등 만성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바로 비타민 B12, 비타민 B6 이런 비타민들이 혈액중에 있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수치를 낮춰줘요. 그러면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뚝 낮춰주게 됩니다. 또 우울증 등 여러 가지 정신건강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트립토판이란 아미노산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면서 이 마음을 편안하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에서 좀 해방이 되실 수가 있고요. 또 근육량의 감소를 막아서 이 근력을 잘 유지해주기 때문에 체력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축산물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우리 축산물을 매일 매 끼니 적정량 섭취해서 이런 균형 잡힌 식단으로 섭취하는 겁니다. 어쩌다 한 끼 잔뜩 드시고 그 다음 끼니 굶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요, 매 끼니 조금씩 지속적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에도 보면은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다양한 식품, 그 중에서도 육류를 꼭 섭취하자입니다. 또 한국영양학회와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식품 구성 자전거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고기, 생선, 계란, 콩과 같은 이런 단백질 식품을 꼭 먹어야 되는 그런 필수 식품군으로 넣어놓고 있고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요. 미국에서 USDA라는 미국 농무성에서 제안한 식품 피라미드를 보면요.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위로 육류라든지 또 닭고기 같은 가금류, 또 뭐 생선이라든지 달걀 이런 식품군을 하루에 적어도 두세 접시는 꼭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본의
이 그 식품 구성 이 그 팽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도 육류가 꼭 필요한 식품군으로 되어 있고요. 또 중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품 구성 탑에도 육류가 매우 중요한 그런 식품군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식습관은 이 육류가 포함된 건강한 균형 식단을 매 끼니 드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리 용도 그리고 기호에 맞추어서 부위와 등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1등급, 1 플러스 등급이라고 해서 드시지 말고요. 건강한 그런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어떤 것이 건강한 축산물 부위냐? 지방은 좀 적으면서 단백질이 풍부한 그런 살코기 부위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쇠고기의 경우에는 사태나 우둔살이 좋고요.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안심이라든지 등심, 앞다리살, 뒷다리살 가격도 저렴하면서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닭고기의 경우에는 뭐 가슴살이라든지 안심 등이 이렇게 지방은 적으면서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요.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특히 여성분들 다이어트 할 때도 이런 부위를 잘 이렇게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축산물을 건강하게 섭취하려면요. 인증 마크를 잘 확인하시는 거예요. 인증 마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아주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축산물 이력 추적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축산물이 출생부터 도축, 포장 처리하고 판매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정보를 기록, 관리해서 어떤 위생상의 문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어느 곳에서 문제가 되는지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축산물 이력 추적을 우리가 확인하고요. 두 번째로는 헬스업 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데요. HACCP라고 하는 이 헬스업의 경우에는 농장에서 그러니까 생산 단계죠. 생산 단계부터 우리 밥상에 오를 때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 요소라고 하는데 이 위해 요소를 적게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리 차단하는 이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따라서 헬스업 인증이 되어 있는 그런 이 공급처에서 만든 그런 축산물을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친환경 축산물의 경우에 농산물은 친환경 인증 많이 확인하실 거예요. 축산물에도 이 친환경 인증이 있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이거는 뭐 항생제라든지 아니면은 합성 항균제 그리고 호르몬제 이런 것들이 첨가되지 않는 일반 사료를 이렇게 먹이면서 인증 기준을 잘 지켜서 생산한 축산물에 이렇게 주는 마크가 바로 무항생제 축산물 마크입니다. 또 유기축산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유기축산물의 경우에는 유기사료를 먹인 거예요. 이 유기사료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유기농 농산물 먹잖아요. 그 유기농 농산물의 재배, 생산 기준을 잘 맞춰서 만든 이 유기사료를 먹이면서 이렇게 키운 그런 축산물을 우리가 유기축산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증 마크를 잘 확인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을 잘 선택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지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축산물 올 라이프 올 굿 캠페인이란 것은 우리 축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고요. 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 축산물을 선택하고 연령에 맞게 적정량 잘 섭취해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대한영양사협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건강한 축산물 섭취를 위해서 올 라이프 올 굿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많이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